이미 전 세계의 통화 정책에 파급력이 가장 큰 미 달러 통화량을 조절하는 절대 권력을 가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이와 같은 파란 선으로 나타낸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기간, 이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미달러 유동성이 감소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2019년 8월에 종료하게 됐어요. 따라서 2016년 2019년 8월까지 진행되어 오던 미달러 가치 강세 현상이 8월 이후 9월서부터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미국의 보유자산 수준을 보게 되면 보유자산 매각이 종료된 8월 이후에 등락은 발생을 했지만 총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보유자산 매각이 종료됐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미달러 유동성이 과거와 같이 보유자산 매각 때마다 줄어들어 왔었던 미달러 유동성 감소 현상이 사라지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달러 유동성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국제 선물 시장에서도 미달러 선물은 8월까지 진행됐었던 상승세가 9월로 넘어가면서 둔화되게 되고, 10월 이후로는 하락세로 전환이 됐고, 12월 이후로는 하락세가 강화되는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돈의 가격으로 측정이 되는 물건들의 가격은 8월 이후에 상승세가 격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는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라는 그 현상을 기점으로 미달러 유동성을 포함한 글로벌 유동성 자체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규모로 증가되게 되는 제2차 유동성 장세가 진행되고 있고, 앞서서 살펴봤었던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미국은 군비 충당을 위해서 유동성을 늘리게 되게 되고, 이와 같은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절 세계경제 표준 미국 경제는 1991년 걸프전쟁과는 달리 2003년과 유사한 경제의 이제 활성화가 진행이 되고, 안전자산에 속한다는 금은 결국은 이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의 특성상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2003년 시기보다 더 격한 최종 목적지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2019년 8월 이후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이란 전쟁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금 가격의 2차 상승이 진행되게 되는데, 여기 부가적으로 이제 이란 전쟁이 발발하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요한 물건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격하고 빠르게 진행되게 되면서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 경제는 더욱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미국 경제가 더욱더 활성화된다는 말은 미국을 포함한 주요한 이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이와 같은 물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과는 다른. 즉 2010년 내 앞서 살펴봤었던 미 연준이 보유자산을 주기적으로 시중에 매각하는 시절 보유자산의 가격만큼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들에도 물가의 고점대가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돼요. 이것은 이제 글로벌 경제에 의한 영향이 되겠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는 그러한 시절에도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서 물가의 하한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상승 추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되었던 사회주의 국가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던 저점이 높아지는, 또한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다음으로 국가 단위로는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일본이 되었던, 독일이 되었던 물가의 하한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상승 추세가 존재하게 돼요. 즉 2010년 내 글로벌 경제는 유동성이 늘기보다는 감소하는 그러한 현상이 진행이 됐고, 이것이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물가에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를 동일하게 만들게 된다. 그러나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운영하는 국가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해왔고, 이와 같은 그들의 정책에 기인하여 물가의 저점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상승 추세가 존재한다. 그리고 또한 글로벌 경제는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9월서부터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는 시절이 펼쳐지고 있고,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안정적인 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례적으로 유동성을 늘리게 되고, 특히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미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를 지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증가되는 미달러 유동성 규모보다 더 많은 위안화 유동성을 공급함에 따라 미국보다 앞서서 물가의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가 동시에 존재하는 수렴형 패턴을 넘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2019년 11월에 물가 상승률 2% 이상, 2.1%의 물가를 달성하게 돼요.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는 2019년 8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각 조기 종료라는 그 시점을 기점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서 주요한 경제 지표들의 실적이 빠른 기간에 개선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주요한 물건의 가격이 2차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근데 이란과의 전쟁이 발생되게 될 경우에는 과거와 같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더욱 격화되게 되는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의 상방의 방향성이 더 강화되게 되는 그러한 시절이 펼쳐지게 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2019년 11월에 물가 목표 달성률 2% 이상의 물가를 달성을 했어요. 2.1%를 달성을 했어요. 미국이 정책적으로 물가가 2%가 넘어가는 시절, 여기 파란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물가가 되고, 정책적으로 2%가 넘어가는 물가를 기록했었던 그 시절을 보게 되면 미국의 수출이에요. 수출의 증가세가 굉장히 격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고, 현재는 미국의 수출이 약간 이제 상승세가 둔화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2%, 이미 11월에 2.1%가 됐고 향후 더 증가될 것이기에 미국의 수출의 방향성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이와 같은 물가가 2% 이상을 기록하는 시절, 미국의 이제 설비 투자 경기를 대표하는 산업 생산도 보게 되면 산업 생산의 증가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큰 폭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경제의 호경기가 진행되고 있고, 또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물물 교환 시에 근간으로 삼는 그 인간이 만든 화폐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미달러이기 때문에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절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안정적인 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이 안정적인 환율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은 한국은행과 같이 대부분의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이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중앙은행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무엇? 안정적인 환율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중앙은행이 되게 됩니다. 이 안정적인 환율 정책이란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면 그에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의 유동성을 늘려서 가능하다면 중국과 같이 미 달러 대비 자국 화폐 가치가 약세 구간에 위치해서 GDP가 쉽게 증가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존재의 목적이 되게 돼요. 그러나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하는 시절 어떠한 국가는 이와 비례적으로 유동성을 늘리지 않고 미달러 대비 초강세가 나타남에도 자국 화폐 가치가 초강세를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유동성 증가분만큼 유동성을 늘리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중앙은행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가 있다면 대부분의 국가가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는 시절에 여전히 물가의 침체세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앞서 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상단을 누르는 대부분의 국가의 물가의 고점대가 낮아지는 상단을 누르는 이 글로벌 경제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절이 종결되면서 2019년 8월 이후로는 이 위를 눌러주는 현상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 추세에 있다면 그것은 자체 정책에 기인하는 것임을 어렵지 않게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심오한 경제학적인 방정식을 만들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닌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인간이 정보를 처리할 때 가장 많은 두뇌 용량을 활용하게 되는 시각 정보를 통해서도 직접 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특정 국가의 물가가 0%나 마이너스에 나타나는 것을 일시적인 현상이다, 디플레이션이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글로벌 경제와는 상관없는,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제 방향성과는 동조되지 않는 현상임을, 과연 그것이 일시적인지 디플레이션 현상이 아닌지를 어렵지 않은 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1월 7일은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 속에서 가장 화려한 2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하기에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라면 전략 기능을 강화를 통해서 신시장, 신산업을 침투에 들어가는 그러한 공격적인 전략, 또는 근로자의 포지션이시라면 재테크 관점에서 해외의 유력한 원자재나 아니면 주요 산업 부문에 속해 있는 성장하는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가장 화려한 제2차 대세 상승기를 본인의 경제활동 30년 기간에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는 그 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 공개방송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방향성에 대한 분석 내용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